이렇게 해서 열면 이렇게 웰컴 램프 하죠. 아, 멋지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저희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기아차 비트 360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하셨을 거예요. 이미 뭐 너무 많이 기대를 하셨고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식상해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외관 보면요, K7의 후속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착각이었던 것 같아. 그냥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가 하나 나온 것 같죠. 지금 외관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엄청난 물건이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한판 이 안에 이렇게 패여져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걸 떼면 떨어질 수 있는 그냥 맨 도장입니다. 홈이 전혀 없어요. 홈이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면 떼시면 돼요. 떼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차는 요 기아의 엠블럼이 있어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없었으면 그렇게 멋있지 않는 것 같아. 요게 있기 때문에 차가 더 멋있어지는 정말 마법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차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끼얹는 순간 갑자기 차가 이상해지잖아. 동그랗게 물론 이상했잖아요. 근데 요거 딱 붙이면 차가 살아. 누가 봐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차가 전면에서 봤을 때 이상하게 더 완성도가 높게, 그러니까 전면에서 봤을 때 뭐가 차가 단단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매끈해. 차가 너무 매끈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 부분이 아마 여기에 요 엣지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타는 다른 자동차는 요 가운데가 오목한 차가 거의 없어요. 요 가운데가 볼록하지. 여기가 지금 오목하게 파여져서 요 오목한 게 요 아래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파팅 라인이 있긴 합니다만 이 멀리서 봤을 때 이 파팅 라인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이어지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요 라인이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라 요 라인이 그대로 와서 여길 그대로 통과해서 이 라인이 되게 길게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라인이 워낙 기니까 요 기아 엠블럼도 더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멀리서 봐도 아주 굉장히 슬릭하고 굉장히 멋진 그런 느낌으로 차가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 마름모는 굉장히 독특해서 처음에는 이거 되게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정말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전혀 이질감이 없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깜빡이도 이런 식으로 드르륵 켜지는데 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거 이거 조금 이상하긴 하죠.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퀀설로 만들다 보면 세 칸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한 칸을 더 만든 걸로 보여집니다. 저라면 이것도 다 켜지겠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퀀설로 저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이 차의 앞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렸고 이 차 말고도 여러 차가 있는데 한번 저쪽 안쪽으로 가면 이 차의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색상도 이 색상 말고 여러 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쭉 보면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죠.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퀀설이 굉장히 선명하게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통 기존까지 국산차들이 시퀀설이 득득득득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매끈하게 나오거든요. 아우디 같아. 그죠? 신기한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브레이크 램프거든요.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여기서 브레이크가 들어올 뿐 아니라 여기가 반사가 돼요. 같이 이제 반사가 돼서 전체적으로 좀 은은한 반사되는 느낌 이런 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약간 아래쪽을 바라보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아주 독특한 부분이죠. 그랜저하고 비슷하다고요? 아니 댓글에서 그랜저하고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랜저는 앞부분이 둥글둥글한 느낌이고 얘는 앞부분이 굉장히 각진, 선이 긴 느낌이에요. 공통점을 찾으려면 마름모라는 거 그거 하나 말고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차입니다. 진짜 멋지네요. 차 자체도 굉장히 멋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이 공간은 뭐냐면 옆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에요.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메리디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진 브랜드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규어 랜드로버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디오 마니아들은 엄청나게 좋은 오디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새롭게 추가된 색상은 이쪽이에요. 이 색깔은 무슨 색인지 제가 쉽게 딱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 녹색? 너무 없어 보이잖아. 녹색 아닌 것 같고. 딥 포레스트 그린. 색상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야, 이거 약간 국방색 느낌도 나고 약간 금빛이 도는 녹색으로 만들어졌는데 풍뎅이색이라고? 네, 풍뎅이 느낌 살짝 나네요. 네, 살짝 나요. 묘한 느낌을 내는 이런 컬러,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트렁크
트렁크 여는 스위치 어디 있는지 혹시 딱 보면 볼 수 있으세요? 어떤 차는 트렁크 여는 스위치가 애매한 위치, 이런 위치에 그냥 똑 있잖아요.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 그리고 어떤 차는 이렇게 엠블럼이 있으면 엠블럼을 눌러서 약간 엠블럼이 조금씩 찌그러져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잘 숨겨놨습니다.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딱 숨겨놔서 별로 그다지 거부감 없도록 잘 해놨네요. 이렇게 위치도 잘 해놨고 바디 컬러로 돼 있고, 검정색이 아니에요. 지금 바디 컬러로 같은 색깔로 이렇게 버튼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지금 잘 숨겨서 비교적 그렇게까지 눈에 거슬리지 않는 위치로, 게다가 앵글도 카메라 앵글이 딱 이렇게 아래쪽을 비추도록 범퍼까지 잘 보이게 이런 위치에 있고요. 딱 맞는 위치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세차할 때 걸리지 않도록 약간 안쪽으로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 쓰여진, 이전보다 확실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요소들로 보입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도 이 기아 엠블럼이 이 넓은 면에 심플하게 들어있어서 이런 것들도 아주 깨끗한 깔끔한 후면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 보면 예전 같으면 뭐 3.3이니 뭐 하이브리드니 뭐니 막 써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붙이지 않고 여기를 매끈하게 하는 거, 그게 요즘 기아차의 디자인 추세 철학입니다. 이 엠블럼도 이 K하고 이 K를 맞추는 거, 이런 식으로 옛날 같으면 그냥 문방구에서 대충 떼온 것 같은 그런 레터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젠 정말 제대로 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렁크 열었을 때 여러 가지 트렁크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백을 실어 본다거나 여행 가방을 실어 본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하고요. 저희는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몇 선형인지를 측정하고 있어요. 몇 선형쯤 되는지 한번 빨리 들어가세요. 대충 봤을 때는 한 여기서 야 차박할 기세 뚜껑 닫자야. 잠깐 진짜 난 진심이 아니었어요. 빨리 나오세요. 시킨다고 진짜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고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트렁크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고 큰데, 근데 정말 아쉬운 부분은 디자인상 범퍼가 높고 트렁크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짐을 넣게 되면 깊이 들어가고, 그걸 꺼낼 때 약간 허리를 써야 되는 거, 요게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 범퍼가 그렇게 길진 않아서 그렇게 허리를 다치진 않겠는데, 그래도 이게 꽤 깊다는 게 편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자인이 점점 이렇게 되면서 어폐형 디자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 거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또 있고, 여기 이렇게 걸어서 이 수납 공간에다가 뭔가 짐을 꺼내거나 넣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스키스루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긴 짐을 넣거나 아니면 뒤에 선영이가 타고 간다면 여기에 먹을 거라도 넣어줄 수 있게 이렇게 스키스루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유구 같은 거, 주유구 그냥 동그라미로 있거나 그냥 네모로 있거나 그렇잖아요. 주유구를 사선으로 이렇게 깎았어. 요거 진짜 너무 디자이너 훌륭한 거 아닙니까? 사선으로 깎아서 주유구도 디자인 요소로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요즘 꽤 유행하고 있죠. 디젤을 고려했다면 조금 더 길었을 텐데, 디젤을 고려하지 않은 주유구 구성이네요. 이 차는 절대로 유럽에 가더라도 디젤이 나오진 않겠구나, 앞으로 디젤은 없어지는 분위기구나, 네, 이런 것도 느끼게 되네요. 전체적으로 차가 굉장히 슬릭합니다. 굉장히 미끈하게 생긴 이런 디자인이고, 누가 봐도 이거를 지금 예쁘지 않다고 할 사람은 그냥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안 예쁘다는 사람이 있을까? 측면 아까 살짝 말씀드렸으니까 측면을 또 말씀드리면요, 이 측면으로 가면 이 전면의 이 라인이 그대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이렇게 해서 캐릭터 라인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게 이 크롬 라인으로 캐릭터 라인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렇게 화살표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샥스핀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부분, 기아차의 새로운 디자인 추세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이 마름모 부분, 이것도 K8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크롬 부분을 이렇게 길게 뻗어간 거, 캐릭터 라인을 길게 뻗어간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크롬 라인을 길게 뻗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 요게 또 뒤로 이어지면서 요 램프까지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분리가 돼서 또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차는 선 하나하나를 허투루 쓴 라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라인을 쭉 뻗어서 굉장히 차가 길어 보이고 늘씬해 보이게 선 하나하나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해왔습니다. 뒤로 올라가는 거 굉장히 산뜻하기도 하지만 기능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의 차도 그럴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 다 여기 PPF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바퀴에서 튄 돌이 여기 맞거든요. 근데 여기만 맞나? 여기도 맞지. 여기도 맞는데 문짝이잖아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은 플라스틱, 위쪽은 철판이에요. 이 크롬 라인이 지나가면서 여기 이만큼을 플라스틱으로 확보한 거죠. 이게 산뜻한 디자인을 주는 요소기도 하지만 기능적인 요소기도 한 겁니다.
스마트 스트림 엔진인가요? 여쭤보셨는데 네, 스마트 스트림 V6 엔진 맞네요. 3.5L 엔진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직분사와 간접 분사를 동시에 하는 엔진이죠. 그 전에 이제 직분사 엔진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직분사와 간접 분사를 같이 하는 엔진으로 변경됐는데, 이건 아마 기존보다 훨씬 낫겠죠. 나아야 되겠죠. 당연히 나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5 엔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2.5 엔진, 그리고 그것에 약간 구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익히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차도 2.5가 나오니까. 네, 어쨌든 엔진룸은 이렇게 생겼고요. 뭔가 꽉 들어찬 느낌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엔진룸 설계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조밀하게 더 꽉꽉 채워서 이렇게 설계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잘 만들어졌어. 뭐 하나가 부족하게 만든 게 없죠. 네, 이런 것들 되게, 이제는 기아차 왜 이렇게 이런 거 잘 만들죠? 딱 에어 필터 같은 거 이렇게 갈아 끼우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잘 만들고. 이거는 혹시 길다란 걸로 바꿔줬나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 보이는 거를 보면 전원이 들어가는데 가변 댐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가요? 진짜? 가변 댐퍼야? 와, 가변 댐퍼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스펜션에 전원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데? 마운트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뭘 감싸놨는데, 이것도 전에 보지 못했던, 무슨 발을 이용해서 따로 연결한 건 아니지만 이 상태로 뭔가 보강을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제네시스처럼 이걸 알루미늄 주조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만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만들지 못하니까 거기에 이제 철판이지만 거기 보강제를 더대서 조금 더 단단하게 그렇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이 맥퍼슨 스트럿 같은 방식의 서스펜션은 이 마운트가 정말 윗부분 전체를 다 담당해야 되니까 요 움직임이 굉장히 뒤틀리기 쉬운 그런 부분이라서 보강을 더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는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실내를 저도 볼 수가 있게 되네요.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차에 앉아보시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어요. 한번 앉아보실래요? 시트 감촉이 너무 좋아서 일단 시동 버튼 누르면, 이런 차도 드문데, 와,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야, 이건 이러면 반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여기도 있고, 요런 데도 다이아몬드 패턴이 있고, 그리고 여기 버튼까지, 이 메모리 시트 버튼까지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공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쭉쭉 가져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릴도 다이아몬드, 요 킬팅도 다이아몬드만 여기서 몇 개쯤 되나, 이런 거 세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끝없이 펼쳐지는 다이아몬드의 향연입니다. 어쨌든 인테리어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기존하고 정말 다른 게 이 엠블럼인 것 같아요. 이 엠블럼이 기아 엠블럼이 딱 있으면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타던 바로 그 기아지 라는 느낌일 텐데, 모든 게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 약간 미래의 자동차 같은 느낌이 꽤 많이 듭니다. 미래차 아닌가? 요즘의 차가 아니라 조금의 미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자동차 인테리어예요. 아까 메리디안 사운드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 그릴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위쪽에 스피커, 아래쪽에 스피커 둘 다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크롬 그릴을 아래쪽 스피커에다 많이 달잖아요. 근데 아래쪽에다 하면 눈에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위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크롬 그릴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트위터도 저기 있는데, 트위터도 이렇게 필러 안쪽에다 트위터를 넣으면서, 트위터도 네, 알루미늄 그릴로 해서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오디오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되게 오디오 좋은 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알루미늄 그릴을 곳곳에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여기 앉았을 때 느끼는 점, 요거는 운전석에 딱 앉으면 내 보닛 라인이 내 눈에 보여요. 보통의 자동차는 보닛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차는 보닛의 양쪽이 튀어나와서 굉장히 특별한 걸 타고 있어, 나는 되게 비싼, 되게 고급차를 타고 있다, 이런 거를 이 운전자가 항상 느끼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품 기획 담당하시는 분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이 전면 시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 뼘 넘는 시야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존의 K7이라든지 이런 차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 그런 걸 많이 만회해 주고 있고요. 룸미러도 이렇게 테두리가 없는 프레임리스 룸미러를 사용하고 있어서 개방감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도 낮추고 계기판도 낮춰서 이 부분을 시원하게 뚫어놓고 있네요. 자, 여기서 또 특이한 부분 하나를 봐야 되는데요. 요거 뭐죠? 요거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바뀌는데, 신기한데 이 안에 불이 켜지거나 글씨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요만큼이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라서 여기 AC 위에 노란불이 켜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요 AC 위에 노란불은 그냥 그래픽입니다. 요 전체가 다 그래픽이에요. 하나의 라인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공간을 더 압축할 수 있고 더 작은 공간에서 더 많은 정보를 더 쉽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인간의 그 인지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한 번에 7개 이상의 버튼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요. 딱 7개의 법칙이 있는데 그 7개에 맞추기 위해서 한 번에 7개씩만 보여주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도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시에 이걸 누르게 되면 오디오로 작동됩니다. 이렇게 줌 기능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누르면 온도 조절로 이런 식으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정말 똑똑해서 이건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K8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기아차에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 CV, 그러니까 EV6에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 깜빡이, 이 비상등 같은 경우도 비상등이 보통 수평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눈으로 내려다 봤을 때 확실히 세모인 걸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누를 때도 훨씬 더 편하게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형태로 변경된 걸 볼 수 있네요. 훨씬 더 누르기 편하고, 이렇게 아래로 돼 있을 때는 팔걸이에 팔을 붙인 상태에서 누르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이제는 미안할 때 확실하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눌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 났을 때도 쉽게 누를 수 있고요. 팔이 짧은 사람이라도 뭐 어렵지 않게 누를 수 있는, 보통 이제 멀어지면 이 비상등 누를 때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사실 지금 부상당했거나 이럴 때 비상등 누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를 갖추고 있는데 파노라마 선루프를 덮는 재질이 그냥 천장 같아. 그냥 천장 같이 보이는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열려요. 계속 열려요. 같은 재질이네요. 같은 스웨이드 재질인데 스웨이드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 재질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알칸타라는 확실히 아니거든요.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거 뭔지 모르겠는 그 묘한 재질의 천장. 그러니까 알칸타라나 이런 것들은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무늬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쓸어줘야 되는데 그런 세무 같은 게 아니라 느낌은 세무인데 실제로 오염되지 않는 그런 아주 독특한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기어 다이얼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올라와 있어요. 높이가 살짝 떠 있어서 운전석에 있을 때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각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와서 이 버튼들 누르기 좋은 위치로 한 단계 올라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고요. 그리고 기어 다이얼도 우리가 팔걸이에 팔을 붙인 상태에서 다이얼을 돌릴 수 있는 위치, 돌릴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위치, 버튼도 누르기 좋은 위치, 절대로 오인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같은 것도 보면 열선이 조금 그쪽에서 누를 때는 괜찮죠? 네. 운전석에서 누를 땐 약간 너무 아래다 싶긴 한데 어쨌든 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기어 다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위치에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송풍구 위치도 뭐 나쁘지 않고 송풍 양도 그렇게 적지 않은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왜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안 켜져 있죠? 깜깜할 때는 잘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깜깜하지 않을 때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렇게 딱히 보이지 않고 그냥 느껴집니다. 여기 뭔가 램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과속 안내 연동을 하게 되면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만약에 과속을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불이 빛나게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하게 되면 에코 드라이브 할 때, 스포츠 드라이브 할 때 이런 거에 맞춰서 색깔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실 수 없을 텐데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계기판이 바뀌면서 동시에 이 등받이를, 사이드 서포트를 이렇게 감싸줘서 제가 몸이 옆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요 아주 독특합니다. 크기가 그냥 어마어마해요. 너무하다 싶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야, 이건 좀 심하지. 이건 이러면 좀 반칙이지. 그런 느낌의 크기예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램프가 가운데 쪽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상 고급차가 되고 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옆에 사람하고 같이 타고 어딜 간다, 이건 보통 미팅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하고 같이 만나는 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인, 그런 거를 하러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잘 보여줘야 돼. 그리고 뭐 뭔가 데이트를 할래도 얼굴이 잘 보여야지. 얼굴 잘 보여지는 램프가 여기 켜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왜 여기 있냐 왜 여기 있냐, 왜 여기 있어요? 이거 좀 아쉽죠? 이거 좀 아쉽고, 색상도 아쉽고, 색상도 지금 보시면 약간 푸딩딩한데 지금 CRI 값이 조금 부족해 보이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더 노란색 계통으로 좀 더 밝게 가운데에도 있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볼 때 서로의 얼굴이 잘 보이게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역광으로 이렇게 위에서 빛이 들어오는 걸 보고 싶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지나친 걸 요구하는 건가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으면 운전에 불편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앰비언트 라이트 있으면 끄면 돼. 끄면 되니까 걱정 말고 그냥 쫙 넣어주세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참 그런 거 있어요. 요 뒷좌석의 요 부분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일단 헤드레스트가 기존에는 이만큼 두꺼웠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두꺼운 헤드레스트가 엄청나게 앞에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 헤드레스트의 이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충돌 안전은 충분히 극복하면서 동시에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정면을 봤을 때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이 뒷부분을 깎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시야가 좀 더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면 손잡이가 될 수 있는, 안쪽을 고무로 잘 처리해 놔서 손잡이가 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김기사 똑바로 하라고, 예,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운전석에서도 억세스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수석 쪽 뒤에다 걸어 놓으면 운전석에서 꺼낼 수 있고, 그리고 옷걸이가 보통은 이런 데 걸려 있잖아요. 이런 데 옷걸이가 걸려 있으면 이게 무슨 옷걸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떨어지는데, 보통 이거 굉장히 많이 실망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옷걸이가 있는 게 맞죠. 여기 지금 옷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옷걸이가 있어서 사실 옷걸이 옵션을 따로 달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멋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넉넉한 공간도 있어요. 이런 것도 비늘형으로, 그리고 여기도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있어서 온도 조절도 할 수 있는, 뒷좌석 전용 온도 조절, USB, 그리고 아웃렛이 별도로 이렇게 또 있습니다.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있어. 통풍, 열선 다 있고요. 누가 봐도 정말 고급차입니다. 정말 고급차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뒷좌석이에요. 지금 다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너무나 고급스러워서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게 지금 그랜저의 대항마로 만든 게 차가 뭔가 실수한 것 같아. 뭔가 잘못 만든 것 같아. 잘못 만들어서 양 자리가 지금 위태로운 정도로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왜 이렇게 만들었지? 오늘 좀 아쉬웠던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시승을 통해서 주행해 보면서 깊이 있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웰컴 램프 해야죠. 아, 멋지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짠! 잠길 때는 이렇고요. 열 때는 이렇습니다. 멋지다. 멋집니다.